첫인상에서 93%가 외모만으로 나의 성격, 능력, 막 그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타일에 대한, 외모 관리, 자기 관리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도 함께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얼마 캐더입니다. 오늘 또 제가 굉장히 신선한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스타일은 태도다. 외모 꾸미는 거? 난 관심 없어. 저는 책 읽는 사람이에요. 외모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외모 관리, 자기 관리 하셔야 돼요. 이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쉬운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것만 하세요. 막 비싼 옷이나 가방 이런 거 사야 된다는 말 절대 안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의 어떤 편협한 고정관념에 의하면 스타일에 대한 책이다. 여기서부터 저는 그냥 외모를 좀 더 예쁘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런 방법 찾는 노하우 이런 거 있는 책이겠지. 솔직히 그런 마음인데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스타일에 대한 외모 관리, 자기 관리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도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외모를 보고 만족을 하고 또 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구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약간 회피한다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책 읽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약간 이런 기본적인 외모를 막 가꾸고 막 어떻게든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신경을 쓰고 화장을 좀 더 하고, 그런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가치를 좀 많이 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난 1월에 제 동생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제 동생이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외모 관리, 자기 관리에 진심인 제 동생. 그렇기 때문에 제 동생이 항상 저를 보면 안타까워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제가 사람이 됐어요. 이거 봐요. 네일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 동생이 한국 돌아가면 반드시 네일을 해라. 계속 해라. 그리고 팩도 제가 진짜 자주 하고 있고요. 머리도 트리트먼트도 하고 있고요. 저 진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미국 다녀온 지 지금 한 4, 5개월 됐잖아요. 약간 그 약발이 좀 떨어질 쯤인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불이 붙었어요. 그렇구나. 외모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고 인정, 이런 말이 딱 나왔어요. 뭐였냐면, 내가 입은 옷은 내 기분에 영향을 주고 그날의 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내가 입은 옷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별로 없으니까, 물론 제가 인터뷰를 한다라든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나름의 신경을 쓰죠. 그런데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옷 고르는 시간을 줄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입은 옷은 내 기분에 그날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거 솔직히 인정. 내가 예뻐 보여. 내 거울로 봤는데. 이러면요, 기분이 당연히 좋아져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그날의 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옷을 잘 입도록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연구를 해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그걸 알면요, 그런 사람은 옷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옷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별로 옷 좋아하지 않는다, 저도 그래요. 근데 옷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머레이비언이라는 분이 만든 법칙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첫 이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고작 7%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목소리, 외모, 그겁니다. 그리고 도미니크 로로님, 이분이 쓰신 심플하게 산다 이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름다움은 공부와 연습 그리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보면은 이렇게 멋부리는 애들, 예쁘게 하는 데 굉장히 신경 쓰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공부를 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이런 외모를 꾸미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약간 높이 평가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내면을 단단하고 굉장히 퀄리티 높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활동들보다 일단 첫인상에서 93%가 외모만으로 나의 성격, 능력, 막 그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당연히 플러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 나의 외모를 가꾸는 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이거를 더 이상 폄하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왜냐면은 저같이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 옷을 막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옷을 잘 입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다 굉장히 버겁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씩 해보자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엄마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엄마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저는 이제 자기 개발하라고 하잖아요. 미라클 모닝 하고 4시간 가지고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 거 다 사실은 내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적인 것을 즉 자기 관리를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크다는 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단지 예쁜 사람 있잖아요, 막 연예인처럼 그런 게 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답게 나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사람의 정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스스로를 잘 관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미지 관리 이런 거.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도 좀 폄하를 넘어서 약간 경멸의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여기서 이래요. 나의 외모에 대한 정체성을 정하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뭐뭐뭐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밝고 편안한 사람. 저를 처음 만난 첫인상이 그런 느낌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밝고 편안한 사람이 이게 잘못 가면은 만만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외면의 정체성을 좀 바꾸고 재확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어요. 왜냐면은 나를 만난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외모만으로 내가 바라는 정체성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책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적인 교양, 철학적인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진정한 이미지 메이킹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상에 가까워지도록 내면과 외면을 함께 가꾸어서 이걸 일치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여기서 이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더욱 완성된 자기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 저는 외모를 꾸미는 것을 뺐었어요. 그런데 이걸 넣자는 거죠. 외모와 내면이 일치되게. 그리고 여기서 이래요. 스타일은 내가 소개하기도 전에 나를 말해주는 가장 첫 번째로 내미는 명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딱 어울리는, 잘 맞는,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외면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원래 원하던 저의 외면의 정체성은 밝고 편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바라는 나의 외면의 정체성은 뭘까? 단어가 2개가 떠올랐어요. 사랑스러움하고 존경스러움. 그러니까 이거 2개를 나는 다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싶은가 봐요. 근데 편안하고 밝은 사람은 사랑스럽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바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어떠냐면은 제 말에 신뢰와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그런 이미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우면서 존경스러운 그 사람. 이런 이미지 메이킹. 이러한 스타일. 그게 뭔지 이제 찾아야죠, 열심히.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본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습관인데요. 이 2가지 습관을 진짜 우리 오늘부터, 지금부터 장착을 합시다. 자,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입꼬리 올리기. 이거 뭐냐면 예전에 이 책 기억나시죠?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여기서 이 이하영 원장님이 말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이분이 하는 건 이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한 건데 플러스로 정말 좋은 스타일을 가지기 위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입꼬리 올리기인데 이 연습을 이하영 원장님이 하셨던 아이는 이거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신호받을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아이는 이렇게 이걸 했을 때 우리 뇌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벌써 행복하구나 이렇게. 이건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아이는 이렇게 웃는 연습 꼭 하세요. 꼭. 자,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저는 이거 운동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배에 힘을 주고 고든 자세로 앉기. 자,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걸을 때도 어깨를 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어깨만 펴도요. 진짜 이상한 옷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적당한 옷도 되게 있어 보여요. 옷이 그래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확 올라가요. 자세만, 어깨만 펴도. 제가 진짜 운동을 시작하고 어깨가 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2가지 습관 장착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나의 외모의 정체성은 뭔지, 나는 뭐뭐뭐한 사람,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나의 외면의 정체성이 장착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옷, 어떤 뭐 화장, 액세서리,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쉽거든요. 정말 우리 머릿속에 막 책 읽고 막 이런 대단한 지식을 넣고 막 엄청 철학적인 깊이 있는 사고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한다? 외모로 판단을 한다. 근데 굳이 그 외모 판단을 마이너스 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위해서 내가 막 꾸며야 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전혀 아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만족스러울 때 그날 하루가 긍정적이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 유발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그래서 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이는 그리고 어깨 펴고 요거 습관 2가지 꼭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나의 외모의 정체성 한 문장 만들기 지금 바로 해보세요. 네. 더 행복해집시다. 더 예뻐지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